여당에서는요, 이 대표의 이 수사 상황을 놓고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는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단식 10일째도 이재명 대표는 유유히 걸어 들어오며 뜬금없이 민생 운운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특권에 가득한 모습으로 일관하더니 명분 없는 단식 쇼를 벌이고 건강 이상서를 흘리며 8시간 만에 제멋대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검찰청에 온 피의자가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도 참 내 맘대로식입니다. 더욱 과간인 것은 검찰이 남은 조사를 위해 12일로 추가 소환 날짜를 통보하자 출석이 어렵다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단식을 핑계로 몸져 누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사는 아닌지요. 검찰에서는 당초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체포동의안을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취지였는데 9일 날 돌연 이재명 대표가 수사 이 날인도 하지 않고 조서를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하면서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의도적으로 수사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일련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은 핵심적인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이상하리만큼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 2주 전쯤 갑자기 뜬금포 단식이 그냥 시작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오늘부터 단식하신다고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오는데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출석 일정을 뭐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어제 그저께 9일 날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뭐 내일 출석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단식도 예정돼 있었던 거. 그다음에 그 검찰 수사에 들어가서 조사를 충분히 받지 않고 성실히 안 하면서 진술 조서도 거부한 것. 이런 것도 저는 예정에 다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그 검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서 진술조서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했던 것을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또 그 검찰이 이렇게 수사 일정 그다음에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늦춰보자라는 계산 아니었던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게 또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착착착 맞아 들어간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도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다음에 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정이 지금 이달 안에 뭐 21일, 25일 이렇게 본회의 일정들이 있는데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쩌면 다음 달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의결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11월, 12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시간 끌기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계획상에서 나왔던 그저께 검찰 출두 그다음에 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서를 날인하지 않고 일방 퇴실하는 이 모습은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보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사법 방해, 그리고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 조서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것은 수사 방해다.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검찰이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맞는, 물론 이제 비교가 되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라 그래서 일정한 방어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과 피의자가 서로 증거와 물증을 놓고서 다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리 다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어권이 보장이 됩니다. 더더구나 이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발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의 취지라든지 또는 진술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진술 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거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방어권 행사의 하나로서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시민이, 일반 국민이 서명 날인 안 하고 나가면은 바로 체포영장 된다. 아니 일반 국민에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에게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여러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동원해서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일반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잣대를 갖다 대고 저기에는 또 이런 잣대를 갖다 대버리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좀 비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식해가지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해한다? 단식을 한 달, 두 달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2년 동안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 가지고서 수사 방해한다고 수사 방해됩니까? 이것은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6번째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좀 저희들이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표의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규정짓고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 검찰의 추악한 언론 플레이 술책은 이 대표 흠집 내기를 넘어 망신 주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진술을 거부했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답변이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묘사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정치 검찰에 묻겠습니다. 긴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의 의도된 질문에 검찰이 원하는 답을 했어야 합니까? 국민들도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 송금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범죄를 조작하려는 정치 검찰의 연민마저 느끼고 계십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6차 조사, 7차 조사, 설령 100차 조사를 벌인다고 한들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순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 야당은 재소환 통보엔 응하겠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의 재소환 등 이 장기 수사로 끌고 가는 모습은 오히려 이 대표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검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일 조사, 당장 내일 나오지 않으면 무산이 된다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때문에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진짜 10일 내일 안 나온다면 구속영장 바로 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한 이제 명분과 또 실제적으로 검찰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달리 확실한 자기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서명 날인이 없어도 재판 결국 판결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구속 수사든 불구속 수사든 송치를 했을 때, 기소를 했을 때 이것이 검찰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말하자면 재판관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만한 에비던스. 다만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안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령 쪼개기 후원 같은 거는 조사 하나 마나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김성태의 그 연관된 사람이라고 하면 정리되면 그거는 조사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검찰이 결국 이제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불구속 기소든 구속 기소든 간에 결정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 명분 쌓기에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불렀는데 안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는 명분 쌓기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양측 다 어느 정도의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은요. 오늘로 1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체력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단식 농성 현장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좀 가까이 몸에서 음식 냄새 날까 봐. 괜찮습니다. 어제 꿈에 밥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 아직도 그 시력이 남아있나 봐요.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주위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단식을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뭔가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고기 굽는 꿈을 꿨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배가 많이 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글쎄요, 단식을 10일 했는데 그런 꿈이 꾸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단식은 시작이 명분이 없어요. 무슨 명분으로 단식을 시작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 명분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시작에 명분이 없으니까 중단할 때도 명분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단식에 목적만 있었을 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쌍방울 관련해서 다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술이 번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아무리 모든 걸 다 쌍방울이 했다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이 되니까 그 다음날 출석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뭐 더 이상 그렇게 자학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정농단했죠, 도정농단했죠. 그러다 이번에는 수사 절차까지 농단하는 농단 삼관왕이 아니야. 검찰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막 지치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아무런 명분 없고 그런 단식을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한계력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